여기는 남한산성입니다. 최근 어떤 기사를 본 것 중에서 뜬금없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대장동 개발에서 유명했던 그 언론인 그 칼럼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평범한 삶이 위대한 삶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참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대장동 이런 사건만 없었으면 그 말에 그렇지 그분도 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상반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는 게 중은이라고 소은, 중은, 대은이라는 그 도가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소은은 그냥 이렇게 관직에서 멀어져 가지고 이런 제야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냥 산속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피곤하죠. 왜? 삶이 가난에 이렇게 시달리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소은이라고, 중은은 관직에 진출하되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그냥 욕심내서 막 한 직급 더 올라가가지고 내가 최고가 되고 막 기관장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단 저기 미간 한직이라도 유유자적하게 그냥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중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유자적하면서 천명을 알고 이렇게 지낸다, 즐겁게 지낸다 이거죠. 근데 대은은 관직에 진출해서 어떤 꿈을 실현하려고 용을 쓰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뭐 대통령도 해보려고 하고 국무총리도 해보려고 하고 뭐 기관장도 해봐가지고 자기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은은 누가 이렇게 건드리는 사람 피곤하지는 않는데, 삶이 피곤하지는 않은데 일단 공공해요. 그리고 대은은 뭔가 배설이 있어도 항시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런데 중은은 관직에 있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넉넉하게 유유자적하면서 자기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은을 취하고자 했던 사람이 백낙천이거든요. 백낙천의 이름이 백거이예요. 그러니까 있을 거 시울 이 이렇게 해가지고 편하게 쉽게 거처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주역에서 딴 거기에서 이제 낙천, 즐거울 하늘천 이렇게 해가지고 천명을 알고 자기가 본세에 맞게끔 즐겁게 산다 라는 식으로 백낙천, 자가 이제 낙천입니다. 그분이 29세 때 당나라 중반에는 이제 과거 제도가 활성화돼 가지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관직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 좋은 시절에 태어나셔 가지고 29세 때 빨리 소년 등과하셨다. 그때 과거가 50 진사를 하려 하면 50이 넘어도 빠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29세에 했다는 거는 대단한 천재죠. 그만큼 문장력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분이 76세에 돌아가셨는데 관직을 마지막 형조 자사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76세까지 하신 거예요, 관직을. 그러니까 그야말로 중언으로서 이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배설도 높게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 당나라 중기 때 보통 평균 사망 나이가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우리 조선시대 때가 한 40세가 못 미친다 했거든요. 그때도 뭐 40세 정도나. 그리고 전쟁에 징발이 자꾸 당하니까 한번 끌려가면은 돌아오지를 못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시를 3,800수 정도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를 적고 그러는데 그런 그분을 예를 들면서 중은의 삶을 산다 하면서 그게 그렇게
유유자적하면서 평범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삶이 참 위대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 좀 생뚱맞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통해 가지고 글이 전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수행하는 사람들 그 세계에서는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거 이거를 희피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잡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 잘 쓰면 다 도인 돼야 되고 말 잘하면 언변만 좋으면 다 도인 돼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말로 자꾸 사람을 홀리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 속이고 글도 마찬가지죠. 자꾸 사람의 감성을 끌어올려 가지고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선동을 하잖아요. 대부분 가만히 보면은 인간의 감성, 감정을 자꾸 자극을 하는데요. 본성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감정, 감성 이런 거를 자극을 해요. 그래가지고 욱하게끔 하고 왁 하면서 저런 나쁜 놈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 과거를 벗어나지를 못하더라 이거죠. 자기 과거에 이렇게 고립하져 있고 칼자국이 있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글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고립하진 자기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글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포장을 잘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감성을 딱 자극을 시키게끔 하는 데는 그게 글을 참 글재주다 그런 게.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사냐? 에? 본인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다르다 이거죠. 전혀 틀리다라는 겁니다. 말하는 거하고 글 쓰는 거하고 실제 사는 게 다 틀립니다. 그게 거짓말 하나라도 하면은 이 마음의 점 하나에 또 괴로워하는 게 그게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그런 사람을 수행자라 한다 이거죠. 저도 지난 세월을 이렇게 보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죠. 거짓말을 왜 안 했겠습니까? 숨길 거 숨겼겠죠. 다 남보다 상대적으로 근심 걱정 없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잠이라도 잘 자고 뭐 불편한 거 없이 산다라는 정도지. 따지고 보면 염라대왕 앞에 옥경대에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번 해볼까? 하면은 다 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에 무뎌지니까 거짓말해도 괴로워하지 않을 뿐이에요. 도둑질이 일상화가 되니까 웬만한 도둑질 가지고는 양심의 자극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 몇백억을 해먹고 몇천억을 해먹어도 다 그게 그 정도 뭐 그 자리에서 그 정도 해먹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도둑질에 너무 만연이 돼 있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도덕의 연못이라는 물 속에 흠뻑 물들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를 도둑놈으로 안 보는 겁니다. 도둑질을 해도. 내 호주머니에 돈만 가지고 가지 않으면 화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익에 따라서 니 편 내 편 나눠가지고 도둑놈도 정해지는 거예요. 상대가 뭐 하면은 도둑놈이 되고 내 편이 뭐 하면은 도둑놈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이 참 잣대가 기준이 상당히 편리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그렇게 묻어지는 거예요. 묻어지는 거. 그냥 이익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돈 많은 사람이 장땡이지라는 식으로. 그래서 조폭도 그런다 하더라고요. 상담하는 분이 와가지고 조폭들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조폭 중에서도 옛날같이 뭐 의리찾고 그런 거 없어요 하면서 돈 많은 사람이 돈목입니다 하면서 돈 많은 사람한테 다 기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그분도 그렇게 세상을 유유자적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욕심 안 부리고
도림선사라고 본인이 이제 항주에 자사로 갔을 때 거기에서 도림선사라는 사람이 고승으로 유명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한번 내가 시험해 본다라고 이렇게 갔는데 그 도림선사가 주로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참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보고 아, 왜 그렇게 위험해 보여요? 그렇게 하니까 그 도림선사가 당신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아니 나는 이 땅바닥을 딛고 발을 딛고 있고 그리고 내 벼슬이 자산화 되는데 내가 뭐가 위험하냐, 부러울 거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더 위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바닥에 발을 딛고 있는 게 더 위험하고 벼슬이 더 높은 게 더 위험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낙천 그분이 이 뭔가가 고성인갑다, 도력이 높은갑다 하면서 그 좋은 말 한마디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착한 일 많이 하세요 라고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악행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그게 곧 부처님 말씀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니 누가 그렇게 그런 쉬운 법문을 모릅니까? 누가 그런 말을 모릅니까? 조금 더 고상한 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유치원생도 그러니까 어린애도 그거를 다 아는데 삼척동자도 그거를 다 아는데 내가 70된 사람도 노인도 그거 행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게 틀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 관념이 되죠. 그리고 그게 지식이 있어 봐야 그 알량한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내가 교만은 어마어마하게 높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원인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탐욕의 불꽃이 엄청 커지고 번뇌는 많아진다, 심해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택시 기사가 그랬대요. 어느 스님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오랜만에 자식들 위해서 내가 빨리 들어갔대요. 자기가 빨리 들어가가지고 자식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문만 딱 열어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래요. 이거 봐라 하면서. 그래서 저녁 먹고 나서 그럼 이야기 좀 해야지 했는데 저녁 먹고 나서 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야 이리 나와봐 하면서 아빠가 너하고 좀 오랜만에 대화 좀 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들어가냐 라고 하면서 앉아봐 그랬는데 막상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대화가 안 되더래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대화는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분같이 논쟁은 잘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잖아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직업상 다 듣고 논쟁을 잘하고 이래야 된다고 세상은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하고 논쟁을 해도 절대 밀리지를 않는데 막상 아들하고 대화하려고 하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더라 이거죠. 대화를 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남을 보고 세상을 재단하고 남을 분석하고 뭐를 아는 것 같아도요 막상 나 자신이 대화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기가 힘들다. 그렇게 행하기가 쉽지가 않다. 중은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게 그게 평범한 삶이 위대한 삶이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말같이 되느냐 이거죠. 본인은 항시 이게 욕망의 마그마가 본능의 마그마가 이렇게 끓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봤는가? 봤다면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4개의 칼럼을 썼다 하더라고요. 다른 기사는 작성한 기사는 없고. 그러니까 다 돈 벌기에 발팠다라는 그런 비판을 듣더라고요. 말과 그래 휘둘릴 필요도 없고 모양에도 휘두를 필요도 없고 참 그러니까 살아버리면은 삶을 그렇게 살아버리면은 그런 분을 도인이라고 하지 막 언변이 좋고 글 잘 쓰고 뭐 모양이 막 수염 기르고 도인같이 하는 게 그게 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우리가 자력이 부족하니까 탈핵에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양, 귀, 소리, 빛 이런 거에 현혹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